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지문의 정보량이 상당했죠. 조선의 왕위계승 방식과 즉위식 인문예술 12지문이었고요. 굉장히 긴 지문이었고 저랑 구조화를 하면서 이 지문의 중심 내용들을 콤팩트하게 한번 우리가 뽑아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인문 지문이니까요. 바로 우리가 글을 좀 읽어보고, 물론 그 전에 현장에서는 우리가 문제부터 좀 스캔을 하면 좋습니다. 내용의 어떤 이거는 전체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긴 글들 어떤 구조,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요새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왔구나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서는 이제 보기 문제가 나왔어요. 보기 문제가 2개나 나왔었죠. 뒷부분에 또 보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니까 결국에 수성과 사이의 공통 지점과 대립 지점을 잡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교 국가에서 즉위식, 그죠? 우리가 즉위식을 읽자마자 이 5분 문제를 좀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 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봤듯이 문제를 스캔한다는 것은 문제에 있는 모든 선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는 게 아니라 발문, 뭘 물어보는지, 내가 어떤 것부터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기억과 니은을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기억의 입장에서 니은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봐야 할지, 이런 어떤 독해 전략들을 우리가 좀 짤 수 있도록 발문만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스캔할 때는. 자, 좋아요.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문단에서 너무 허겁지겁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일문단에서 정보들이 쭉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는 거죠. 이해를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계속 얘기해봐. 시작하자마자 즉위식 동그라미, 양도 동그라미, 의례 동그라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여기에다가 슬래시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는 거야. 유교국가 즉위식은, 그지? 1000명을 양도받는 의뢰인 동시에 국가 행사로 왕위계승에 담긴 이상적인 가치가 반영되었다. 유교국가에서 왕에 즉위하는 그 즉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중요하겠지 당연히. 계속 얘기해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좀 기다리란 얘기야. 유교국가의 이상적인 왕위계승 방식은, 이 왕위계승이 이제 즉위구나. 즉위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선양이라는 형태였다. 선양이 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선에서의 어떤 왕위계승 방식은 그냥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었나? 선양은 요순시대에 나타난 왕위계승 방식으로서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신기하네. 내가 알기로는 조선시대에 이성계에서 이제 그치 이방원에게, 그치? 그리고 이방원의 셋째 아들 이제 세종에게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형제, 장자, 장남에게 그래도 적어도 혈연적으로 세습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상적인 왕위계승 방식은 뭐였다?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마치 요즘의 대통령 제도처럼 자격을 갖춘 자를 찾는다고? 이거 신기하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선양이 결국에는 이상적인 왕위계승 방식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 그리고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선양에 대한 얘기가 일문단의 중심화제다. 그래서 그저 이제 아들이라고 해서 장자라고 해서 이제 물려주는 것이 이상적인 어떤 왕위계승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적인,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왕위계승 방식은 결국에 덕과 공공성을, 그지? 착하고 그 다음에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공적인 것으로의 어떤 그 확대가 가능한 덕, 그죠?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지? 이 선양에 대한 얘기가 쭉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문단에 보면, 그래 너 생각이 맞지. 조선은요 일단 선양 그 자체를 따르진 않았단 말이야. 왜냐면 이씨왕조잖아, 조선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혈통에 따라서 승계를 했단 말이지. 그들은 우선시하고 실제로는 선양이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럼 선양은 뭐야? 말 그대로 이상적인 왕위계승 방식이었다고. 그게 제일 이상적이긴 했는데, 말 그대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이제 계승해 준다는 것이 여간 선진 어떤 마인드가 아니고, 요즘 하다못해 이제 기업들도요
그렇게 자격을 갖춘 CEO를 찾아서 어떤 기업을 맡기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단 혈통에 따라 계승했다 이거예요. 조선도. 내가 생각했던 그것처럼. 맞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겠네.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왕의 후계자는 단순히 혈통의 계승자뿐만 아니라 일단 혈통에게 넘기긴 했는데 장자가 이제 장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손에게 왕위를 넘기긴 했는데 그 혈통에게 넘기면서 동시에 뭐야? 덕의 계승자. 다시 얘기해서 단순히 아들이라서 넘긴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라고 넘기면서 동시에 내가 군주로서 가지고 있던 어떤 도덕성까지 같이 계승한 인물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했단 말이야. 이 왕위 계승 방식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통에 따른 이제 왕위 계승인데 거기에다 뭐까지 추가해버리는 거야. 이 장자가 이 혈통의 이 장남이 도덕성도 갖추고 있다. 즉 선양의 어떤 그 정신도 들어가 있다라는 어필이 좀 필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넘어가면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은 결국에 세 가지가 있대.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부터 쭉 하나씩 설명하겠다라는 우리가 전개 방향에 대한 추론이 좀 되겠지. 일단 수선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스캔해보면 사위, 그지? 그 다음에 반정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수선과 사위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사위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 해당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겠네. 수선은요, 생전의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야. 근데 쭉 읽어보면 이 수선의 방식을 좀 읽어보면 일단 왕이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왕위를 물려받는 아들 입장에서 그 아들이 좀 됨됨이가 되어 있고 도덕적이고 아비를 좀 존중한다는 그런 어떤 도덕성을 어필하려면 어떠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되냐면 이 겸양의 뜻이 겸손하게 사양한다라는 뜻이고 몇 년 전에 수능의 정답선지를 판단하는 근거의 단어였거든. 그래서 이 겸양의 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겸양이 뭐야? 겸손하게 사양하는 거야. 즉 이 수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살아있는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해.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겸손하게 사양해야 돼. 아닙니다. 제가 어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러한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백성들은 뭘 느끼는 거야? 저 사람은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단순히 어떤 혈통의 승계뿐만 아니라 참으로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착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왕위 물려받아도 되겠다. 라는 어떤 정당성이 갖춰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왕위를 단순히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겸양의 태도가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넘어가서 이 사위는 뭡니까?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야. 그러면 우리가 이 비교대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것을 읽을 때는 앞에를 기준으로 해서 읽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위를 읽을 때 잠깐만 올라갔어야지. 기억났으면 안 올라가도 됐지만 수선은 생전이었는데 사위는 세상을 떠난 후네. 그러면은 이 아버지한테 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겸손하게 사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 돌아가셨잖아, 왕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도덕성과 내가 어떤 그 굉장히 겸양의 태도라던가 어떤 그 공공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지? 자, 이때는요, 아버지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는 거야. 여기 보이시지만 효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이 아들이 왕위를 정당하게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 도덕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어필했냐면, 즉 왕위 계승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둔다?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초집중했단 말이야. 그래서 상복이 중요한 거고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이 진행됐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위에서는 뭐가 중요했다? 도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왕이 된 거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좋아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을 어필했다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기역, 니은 이걸 보면, 자, 기역과 달리 니은은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돼요. 좋잖아요. 맞는 말. 그리고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맞는 말. 상복을 입은 상태에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선지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세밀하게 봐야 하는 요 디테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이 잘 기억 안 났으면 해당 이제 문단으로 넘어가서 확인했어도 좋겠다. 정답은 4번. 그리고 이쯤 읽었으면 윗글에 대한 설명도 이제 보기가 되는 거죠. 이 선양이라는 것이 결국에 조선의 즉위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어떻게 조선의 즉위식에서 비록 혈통을 통해서 왕위를 승계했지만 이 선양의 도덕성을 어필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반정 같은 경우는 뭐야? 기존의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법이었다. 이때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선왕으로부터 적법하게 왕위를 계승받는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란이 정당하고 내가 나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라는 어떤 그 증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이거는 욕심 때문에 왕위를 찬탈하는 게 아니라 그 선왕이 덕이 모자라서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어필이 필요한 거야. 백성들한테. 나는 도덕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욕심을 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는 게 아니라 이 전왕이 너무나 도덕적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해 반정을 일으켰다라는 어필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왕의 어머니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그래 이 지금 왕이 너무나 부도덕하니 다른 왕을 이제 데려와야겠다. 이런 어떤 그 왕의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결국에 선왕의 부덕함을 표현하게 하고 신하들이 세운 왕을 허락하게 하며 정당성을 추구했고 이 왕은 욕심쟁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어떤 그 도덕성이 좀 갖춰진 사람이 왕위를 이제 계승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반정을 일으켰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지.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보면 자, 여기에 있는 보기를 쭉 읽어보면 자, 태종이 맨 처음에는 적장자인 양녕대군, 그러니까 태종의 장손, 장남을 세자로 책봉했는데 결국에 양녕대군이 덕행이 이제 바르지 못하고 도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어. 그래서 폐하였어. 그리고 세자에서 폐하였고 그 다음에 태종은 적장자의 원칙에 따라서 양녕대군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지. 양녕대군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겠다고 했는데 영의정, 유정이 모든 일에는 따라야 할 법도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어진이 단순히 이제 혈통에 따라서 왕위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어진 사람을 세자로 삼아야 된다. 이건 뭡니까? 그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 조선의 현실적인 왕위 계승 방식인 혈통에 따른 왕위 계승 말고 어진이를 세자로 삼아야 하는 그 선양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면 되고 태종이 처음에 생각을 바꿔서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여기 보이죠? 충녕대군을 이제 세자로 책봉한 것은 결국에 세자를 기준으로 삼는 덕을 중시하였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그냥 혈통 기준으로 그래 그러면 그 내 아들이 안 되면 그 아들의 장손으로 가. 혈통에 따라서 각 이제 그 아들의 이제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세자를 삼는 기준을 덕으로 생각한다면 어진이를 세자로 삼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번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난 3번을 아까 정리를 했고 4번은 이번에는 어때? 반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새로운 임금을 세울 때 이거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반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능양군이 선조대왕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맏아들임을 설명한 것은 이상적 가치관이 아까 뭐라 그랬어? 혈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 가치관은 뭡니까?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는 거야.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이라고 했잖아. 여기 보이죠? 선양이 가장 이상적 가치인데, 그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이 선양이고 결국엔 뭐야? 혈연적 세습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왕보하는 것이다.
그러면 왕위를 양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정원군의 맏아들임을 설명하는 건 혈통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상적 가치관에 따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혈통을 얘기한 거야. 오히려 왕을 추대하는 기준이 이상적 가치관이 아닌 그냥 혈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상적 가치관은 선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양에 따른 추대 기준은 아니었다. 4번. 그러면 왜 이렇게 맏아들임을 설명하냐?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내가 왕위를 찬탈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왕이 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선왕의 이제 혈통들 중에서 덕이 더 뛰어난 사람을 뽑았다라는 그런 견지에서 얘기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유교국가에서 즉위식 여기도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덕을 가진 자가 왕위에 올라야만 한다라는 선양의 정신이 반영된 게 포인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앞뒤에 있는 문장들을 추론해 가면서 문맥에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C가 옳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은 혈통 위주였지만 선양의 정신이 추가돼 있고, 수선의 같은 경우는 선양의 정신이 어때? 계속해서 겸손하게 사양하는 세자의 모습을 통해 도덕성을 갖춘 자다라는 선양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위 같은 경우는 왕위에 즉위하는 것보다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에 집중하는 그 세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선양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반정 역시 대비의 승인을 통해서 선양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팩트체크해야 되는 데일리 퀴즈는 단순한 혈연 계승이 아닌 거야.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선양이다. 그게 바로 그게 이상이었다. 조선은 사실 혈통 중심이긴 했지만, 그쵸? 조선은 혈통 중심이었지만 즉위식과 그 절차를 통해서 선양의 유교적인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여기에다 혈통이 좀 들어가야겠네요. 혈통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야 되고, 수선, 사위, 반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에 덕의 계승, 정당성을 형식화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한 문장은 제가 시를 들고 왔습니다. 나태주 행복,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인데,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결국에 행복은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행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차근차근 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이 따뜻한 행복들을 꼭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소통합시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